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 회사 전체가 어떤 분야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드리는, 먼저 첫 번째 PPT 표지를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나요? 안전과 규제 준수 보장, 온체인 애그리게이션, 안심과 신뢰. 여기서 말하는 안전과 규제 준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우리 회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실현하고 모든 금융 라이선스를 보유한 합법적이고 규제를 준수하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온체인 애그리게이션은 말 그대로 우리가 탈중앙화 분야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 웹3 지갑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카테고리를 통합한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늘 지갑을 기반으로 개발된 탈중앙화 분야를 선택했을까요?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이 그림, 이 사람은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는 블록체인 업계의 중국인 최고 부자이자 자오창펑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CG라고 불리죠. 그가 작년 8월 말에 홍콩대학 금융포럼에 참석해서 한 가지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바이낸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될 것이라고 했냐면 바로 덱스 분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 분야입니다. 오늘 저희 안더판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에 따라 사람들의 지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3에서 5년이 지나면 이 지갑이 위챗만큼 대중화될 수 있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최고 부자가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 내린 예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쉬밍싱이라는 인물입니다. 현재 중국 OKX 거래소의 대표이자 창립자인 쉬밍싱입니다. 그도 작년 10월 싱가포르 서밋에서 마찬가지로 한 가지 관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물은 온체인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온체인화될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의 모든 전통 금융 현실 자산이 온체인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 한 3, 4일 전에 미국의 무려 150조 달러 규모의 전통금융 상품들이 모두 온체인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 나스닥의 주식, 귀금속, 선물, 신탁, 원유, 국채 등등 이러한 자산들이 모두 온체인화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저장하기 위해 어떤 레게가 필요할까요? 바로 웹3 지갑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 안타원이 구축한 하부 레이어가 바로 웹3 지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두 인물이 동시에 우리 안더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분야가 미래에 매우 큰 전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점점 더 많은 중앙화 트래픽이 탈중앙화 분야로 이동하는 걸까요? 예전에 우리가 바이낸스 같은 이른바 2차 시장에서, 그렇죠, 이것을 중앙화 거래소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시장에 가서 코인 거래를 하고 현물 거래를 해서 100배 코인이나 1000배 코인을 살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플랫폼에서 단계별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차 시장에서 무엇이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배 코인, 1000배 코인, 심지어 10,000배 코인까지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례는 비런성입니다. 그렇죠. 중국어 밈코인이 작년 10월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비런성은 3일 만에 10,000배나 올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바로 1차 시장에서만 기회가 있는 거죠. 그쵸? 트럼프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배 넘게 올랐죠. 그래서 1차 시장에는 주기적으로 이런 대박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중앙화된 트래픽이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소위 말하는 중앙화 거래소는 우리가 오늘날 접하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바이비트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이 거래 플랫폼을 만나기 전에 기존의 99% 거래소를 통틀어 중앙화 거래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와 같은 종류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가입 방식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방식을 보면 기존의 바이낸스는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사용하고 신분증을 업로드해서 KYC를 해야 했죠. 맞나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런 온체인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은 어떤 개인정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업로드해 실명 인증을 할 필요도 없죠. 그럼 이렇게 하면 사용자의 자산에 대해 더 비밀스럽고 더 안전하겠죠. 게다가 개인키는 우리가 직접 보관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자산 보관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우리의 모든 자산을 플랫폼에 입금해야 정상적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백엔드에서 보이는 자산은 단지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 자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미 바이낸스의 총 지갑 주소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데이터 불투명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자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데이터 불투명성 때문에 중앙화 거래소는 종종 어떤 일을 벌일까요? 자주 꼼수를 부리지 않나요? 툭하면 극단적인 장세에서 침을 꽂고 지정가 청산이나 한밤중에 K라인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앙화 거래소가 선물시장에서 자주 부리는 꼼수들입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점차 우리의 이런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산과 모든 데이터는 공개되고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산은 모두 셀프 커스터디이며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플랫폼은 오늘날 우리의 자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단 한 푼도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는 2차 시장이고 하나는 1차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1차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시장에는 더 많은 부의 효과나 대박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몇 분 동안은 주로 우리가 어떤 거래소를 하고 있는지 구분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즉 안대판이 하는 것은 차세대 거래소의 방향입니다. 탈중앙화된 트렌디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위에 계신 두 분의 말씀입니다. 한 분은 블록체인 최고의 부자이고 다른 한 분은 중국 최대 거래소의 사장이자 CEO가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해지셨나요?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트렌디한 섹터입니다. 차세대 거래소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럼 저희의 현재 제품은 이미 매우 성숙해졌습니다. 2년 동안의 다듬어짐을 거쳐 저희의 현재 이 제품은 지갑을 기본 레이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갑의 기본 레이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무엇을 통합했을까요? 이 비즈니스의 핵심 비즈니스를 통합했습니다. 즉, 한 회사가 수익성 있는 사업이 없다면 이러한 회사는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체 조혈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어떤 트랙을 하든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혈 기능이 있어야 하고, 특히 금융과 관련된 것이라면 주혈 기능이 있어야 이 플랫폼이 오랫동안 운영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통해, 우리 회사는 애그리게이터형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트래픽이 있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기만 하면 우리 플랫폼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래픽 레이어를 통해 또 하나의 탈중앙화된 우리가 말하는 소셜파이, 즉 탈중앙화 소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플랫폼에서 현재 우리의 채팅 소프트웨어도 매우 사용하기 편리하고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00인 회의를 열 수 있고 1000인 회의, 만인 회의를 열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리스크 통제를 받지 않고, 그쵸? 동시에 그 위에는 많은 애그리게이션 정보가 있습니다. 시그널 푸시 등도 포함됩니다. 잠시 후 저도 2, 3분을 할애하여 마지막에 제품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런칭한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도 포함해서요. 다음번 글로벌 해외 회의는 우리 자체의 언더파이 플랫폼에서 우리만의 라이브 룸에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 전체의 기술적 우위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현재 우리는 AI 캡처를 통할 수 있고 스마트 머니 추적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블 차트와 거래 전략을 포함하여 이것들은 우리 플랫폼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도 거래 경험이 매우 매끄럽습니다. 3초에서 0.6초 만에 온체인에 기록됩니다. 동시에 멀티체인 및 크로스체인 등의 기능도 해결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강력한 기술 제품은 분명 강력한 기술적 보증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회사 전체의 창업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업팀을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창업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창업자의 중국어 이름은 허샤우양입니다. 1982년생으로 2004년에 베이징 이공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정통 기술 전공자 출신으로 그의 과거 이력도 매우 화려합니다. 그럼 허 대표님의 이력을 보겠습니다. 2008년에 베이징에서 창업하여 첫 번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명은 베이징 란하이 쉰통 과학기술 유한회사입니다. 당시 그가 출시한 것은 SS 소프트웨어였는데 당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원 PMM의 1인자로 불렸습니다. 당시 이 소프트웨어는 세 개의 기관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고 4천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우리 회사 란하이 쉰퉁이 신산판에 상장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30억 위안 이상에 달했습니다. 동시에 2017, 18, 19년에 허 대표님은 블록체인 트랙에 진출하여 글로벌 퍼블릭 체인을 구축했습니다. 당시 퍼블릭 체인은 세계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였고 가장 수익성이 좋은 트랙이었습니다. 그 퍼블릭 체인의 이름은 람다였습니다. 람다 퍼블릭 체인은 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합니까? 분산형 스토리지 데이터의 보안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개념이 출시되었을 때 전 세계 12개 최고 기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빅뱅을 포함하여 그리고 젠펀드의 쉬샤오핑, 비트메인의 우지한, 환성캐피털, 펀시티 캐피털의 선웨이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이낸스에 투자한 엔젤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토큰은 전 세계 50여 개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당시 중국 본토에서 가장 상장하기 어려웠던 거래소인 후오비를 포함해 그 후 5위에도 상장되었고 슈퍼바코인 등에도 상장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때 30억 넘게 치솟았습니다. 30억 달러가 넘는, 즉 우리 위안화로 200억 위안이 넘고 전 세계 상위 30위 안에 들었습니다. 바로 28위라는 좋은 성적이었죠. 퍼블릭 체인 하나를 마치 세계 500대 기업처럼 우리가 전 세계 상위 30이라는 위치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시 우리의 시가총액이 얼마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보고 싶은 중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2017년, 18년, 19년은 어떤 블록체인 배경이었는지, 즉 2017년 중국의 구화 사태 이후 말이죠. 거래소들이 퇴출되기 시작했고, 이는 전체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의 겨울로 진입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들이 잇따라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람다 토큰은 역풍을 뚫고 시가총액을 50배나 키웠습니다. 즉, 코인 가격이 50배 상승한 것이죠. 이것은 왜일까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두가 토론해 볼 만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에 람다라는 퍼블릭 체인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가장 돈을 벌기 좋은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트렌디한 분야였고, 기관들이 기꺼이 돈을 쏟아부었죠. 그쵸? 기관들이 기꺼이 투자하려는 분야라면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당연히 따라서 투자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투자하면 이 분야의 유동성은 매우 풍부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람다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안테판이 2023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24년에 다듬어 25년에 정식 출시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허 대표님은 왜 세 번째 창업을 하며 안트판이라는 제품을 다듬고 계실까요?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트판은 어떤 분야에 속해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만드는 것은 탈중앙화된 차세대 거래소입니다. 트렌디한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 대표님이 이 제품을 다시 한번 다듬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안트판이라는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각 기관 자본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의 기관 투자자들에는 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엔젤 라운드 기관 투자자들은 누구일까요? 바이트댄스의 류진이 있고, 그쵸? 질러 토우타오의 전 CEO 천린이 있습니다. 샹장그룹의 류건성이 있고, 그리고 아시아 최대 예술품 플랫폼의 창립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우리의 엔젤 라운드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해 8월 3일 우리는 정식으로 기관 A라운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A라운드는 홍콩 4대 가문 중 하나인 청지강 산하의 F맨 펀드가 주도했습니다. 우리 플랫폼에 말이죠. 현재 저희도 이 청지강 회장님은 신세계 타워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청지강 회장은 동시에 2개의 상장사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주대복 주얼리도 있습니다. 금을 파는 주대복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해 10월 15일 우리는 B1 라운드를 완료했습니다. B1 라운드는 미니처 핵심 자본이 참여했습니다. 전통적인 달러 VC입니다. 그들 역시 국내의 많은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 소프트웨어인 히말라야, 판난, 둑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리자치 같은 인플루언서 말이죠. 뷰티 분야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核심 자본입니다. AI와 OP를 결합한 그들의 포지셔닝은 저희와도 높은 적합도를 보입니다. 그럼 올해 저희 1월 8일 저희는 공식적으로 솔라나 재단으로부터 그 생태계 엑셀러레이터의 인큐베이팅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즉 올해 1월 8일부터 엔드판이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졌고 1월 8일 이전에는 저희의 전체 사용자 수가 퍼블릭과 프라이빗 트래픽을 합쳐 모든 등록 수가 약 20만 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의 전체 사용자 수는 이미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반년 만에 사실 이 부분에서 회사에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그럼 최근에 저를 비교적 흥분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또 연이어 몇 개의 최고 기관들이 엔드판 플랫폼의 전체적인 추진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올해 3월 12일 오후 5시에 저희는 공식적으로 다른 두 기관인 한 곳은 B2 라운드의 가오롱 자본,
B3라운드의 SIG 자본입니다. 가오롱 자본은 국내 최고의 기관으로서 그들은 누구에게 투자했을까요? 핑도도에 투자했고 샤오홍슈 등에 투자했으며 국내에 많은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시그는 80년대 미국의 최고 VC로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마켓메이커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성공한 것은 그들은 05년에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하이납 국제자본은 국내에 약 300여 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중 가장 성공한 투자처 중 하나가 바로 바이트댄스입니다. 그들은 바이트댄스의 초기 대주주였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트댄스는 현재 기업 가치가 5,500억입니다. 5,500억 달러입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 사이의 수준으로 매년 순이익이 약 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기업, 기관이 엔드판에 투자하겠습니까? 왜 엔드판에 투자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다. 즉, 10년 전 저희 허 총재님의 남해신통이라는 회사가 16년에 상장을 준비하기 1, 2년 전 시그가 저희 허 총재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그들의 담당팀이 저희 허 총재님과 교류했고 당시 저희는 이미 다른 세 기관의 자금을 유치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매트릭스 파트너스, 시민 벤처 파트너스, 세코이아 캐피털의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협력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오늘날 시그는 여전히 저희 엔드판에 투자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관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금상첨화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그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향후 3에서 5년 동안 저희 엔드판이 가고 있는 이 분야입니다. 저희는 차세대 거래소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중앙화라는 트렌디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SIG가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분야입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SIG는 무엇에 투자할까요? 저희 허 총재님의 개인 IP에 투자합니다. 허 총재님은 드물게도 2번 연속으로 한 번은 IT 업계에서 거대한 성공을 거두었고 동시에 블록체인 분야에서 퍼블릭 체인을 구축하여 성공을 거둔 더블 챔피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 총재님의 개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또 5개 VC 기관으로부터 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허 총재님의 개인 이력이든 아니면 오늘날 이러한 기관들이 역량을 부여하고 전방위적으로 저희 엔드판 플랫폼에 투자한 것이든 우리가 제3의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 검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왜 소위 부추처럼 털렸을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의 상당수가 포장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하고 결국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털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희 엔드판이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께서 제3의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 하나는 루어데이트, 다른 하나는 리동입니다. 그 루어데이트는 마치 오늘날 중국 대륙의 칙차차 회사와 같습니다. 한 회사의 법인을 조회하려면 지분을 조회하고 연관성을 조회하려면 칙차차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온체인상의 기업들은 우리가 어디서 조회해야 할까요? 바로 루어데이트라는 제3자 권위기관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입력하면 우리의 관련 공식 공시가 팝업으로 뜹니다. 그것은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비트를 포함해서 블록체인 중화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매체입니다. 이건 역시 매우 좋은 확인 채널 중 하나입니다. 즉, 오늘 당신 주변의 친구가 아주 대단하고 매우 권위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하거나 좌우창풍도 투자했다. 혹은 암흑의 트럼프 대통령도 투자했다고 하면 그럼 이 두 개의 앱에 입력해보세요. 공시가 있다면 그것의 진짜 여부를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공시가 없다면 그 프로젝트는 틀림없이 잡코인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은 우리 국내 대륙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규정을 준수하는 프로젝트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이 돈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허충관님은 2년 전에 미리 규정 준수 분야를 선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곳 홍콩과 미국을 포함하여 캐나다, 호주, 그리고 태국,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에서도 실제 운영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법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회사는 케이맨 제도에 있고 그 아래에 5개의 BVI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BVI 자회사를 설립했을까요? BVI. 이 회사들은 모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되었습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그것은 영해회사입니다. 즉, 우리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주주들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BVI는 주주가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케이맨은 우리의 모회사 역할을 합니다. 향후 우리는 패키징할 것입니다. 홍콩과 같은 일부 데이터,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전 세계 실제 현지 사용자 데이터와 거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모두 모회사로 통합하여 나스닥의 전체 상장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분 구조입니다. 상장을 언급한 만큼 금융회사로서 금융 라이선스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금융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3개의 미국 금융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미국 재무부에서 발급한 MSB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증권형 라이선스이자 결제거래 라이선스입니다. 해외 결제 라이선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RIA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RIA는 자산운용 라이선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STO 라이선스도 취득했습니다. 이 STO는 증권형 토큰 발행 라이선스입니다. 이 라이선스는 향후 진입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라이선스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가장 핫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블랙록도 3천억 달러를 투자한 분야입니다. 어떤 분야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RWA 분야입니다. RWA 분야를 번역하면 중국어로는 실물자산 토큰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최근 왜 우리 언더펀드 플랫폼이 우리 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종류를 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현재 300여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바로 미국의 이러한 주식들, 귀금속, 원유, 금, 선물 등등 말이죠. 그렇죠. 우리 플랫폼에서 모두 거래할 수 있지 않나요? 바로 우리가 이 라이선스를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향후 150조 달러 규모의 이러한 금융상품들이 모두 온체인화될 텐데 그럼 우리 회사가 미래에 더 큰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우리 플랫폼에서 유통 및 거래되면 우리 플랫폼이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엄청나게 돈을 잘 법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호주 DC 라이선스도 취득했습니다. 그럼 DC 라이선스가 주로 해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간의 환전을 위한 OTC, 장외거래 업무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며칠 전에 공식적으로 유카드 신청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10월 30일에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지분 100%를 인수했죠. 아이페이라고 하는 바로 고래 지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백엔드에서 자체 유카드를 신청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유카드를 소유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출금 및 환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아무리 많은 USDT를 벌고 아무리 많은 언더펀드 플랫폼 코인을 벌어도 모두 유카드를 통해 전 세계에서 출금 및 환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알리페이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캐나다 MSB 라이선스도 취득했습니다. 올해 대략 10월 전후로 올해 말 전에 우리는 EU에서 발급하는 미카 라이선스도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유럽 전역 2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서비스를 전개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글로벌 크로스보더 디지털 화폐 기업이 되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언더펀드의 펀더멘탈은 여러분께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을 여러분께 한번 복습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언더펀드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차세대 거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라는 트렌디한 섹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제품은 이미 출시되었습니다. 향후에 무엇을 하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제품을 이미 출시했고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출시했습니다. 게다가 매우 매끄럽고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동시에 저희 창업팀은 연속으로 2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너는 초보가 아닙니다. 맞죠? 세 번째로 올스타 라인업의 기관들이 우리 플랫폼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 금융이든 블록체인이든 상관없이요. 솔라나 재단.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글로벌 규제 준수 실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언더펀드라는 플랫폼을 말할 때 그 유전자가 꽤 훌륭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성장하고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러한 플랫폼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해외에도 자본이 밀어주는 프로모션 플랫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중국 국내에 많은 IT 산업처럼 말이죠. 디디추싱이나 메이투안, 어러머처럼 이것들은 모두 웹 2.0 플랫폼에 속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플랫폼들은 자본의 추진력을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우리는 지난 14년도 한때 택시를 무료로 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요. 해외에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들이 많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관들이 비용을 대납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디디추싱은 도시의 출퇴근 시간대 택시 잡기 어렵다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들이 그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한 후에는 그 2, 3년 동안 디디는 거의 300억 위안을 태웠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디디는 이것은 단 한 대의 차도 없고 사용자도 없는 상황에서 반년 동안 서서히 누적하여 지금 디디를 보면 디디는 현재 전국적으로 400에서 500만 대의 개인 차량이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매 주문마다 25%의 수수료를 뗍니다. 하루 매출이 대략 10억 위안에 달합니다. 1년에 3천억에서 4천억 위안. 그럼 이런 회사가 돈을 벌겠습니까? 안 벌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현재 디디 전체의 시가총액은 이미 1천억 이상입니다. 즉, 초기에 비록 200억, 300억 위안을 태웠지만 오늘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도 있고 플랫폼도 생겼으며 수많은 개인 차량 데이터와 수억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회사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안더판의 방식도 자본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제품이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이미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관을 통해 이렇게 많은 자금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무엇만 남았을까요? 제품도 준비되었고 자금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사용자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는 돈을 풀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돈을 태워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조해 주는 걸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수수료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플랫폼은 애그리게이터형 거래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하든 수수료는 다 있습니다. 다만 저희 안터판 플랫폼에 오시면 저희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려드립니다. 심지어 2배로 돌려드립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거래 마이닝 더블 방식으로 수수료의 2배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사용자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이미 바이낸스나 OKX에서 잘 거래하고 있고 이미 익숙해졌는데 내가 왜 굳이 당신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바로
제가 방금 시작할 때 3에서 5분 동안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자산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키를 자체 보관하기 때문에 자산이 모두 우리 자신의 체인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즉 자신의 돈을 기꺼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넣어두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재의 페인 포인트입니다. 또한 중앙화 거래소들의 신용등급이 점점 하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정함이 있다는 것인데, 즉 데이터가 투명하여 서버 다운이나 침꽂기, 시세 조작 같은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1차 시장이라 돈을 벌 기회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며 돈을 벌 기회가 더 많은 데다가 수수료까지 2배로 돌려주는데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진행하는 이 수수료 2배 페이백은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가 발생했다고 하면 플랫폼은 최종적으로 여러분께 2000달러를 지급합니다. 하루 수익률은 0.7%로 4일마다 한 번씩 지급되어 2.8%입니다. 4일마다 지급되니 한 달 월이율로 치면 21%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단일 계정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계정으로 배치한다면 월 수익률이 3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리로는 1년에 16배에서 20배가 됩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 거래 마이닝의 전체적인 플레이 방식입니다. 만약 오늘 이 플랫폼이 믿을만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월 수익률 20%대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때 저는 무엇을 할까요? 제 주변에 더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관들의 자금 유입 보너스를 함께 누리는 것이죠. 보너스 기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수수료 리베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거래를 하면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발생하면 플랫폼은 이를 전체 비율로 모두에게 분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홍보하는 수수료 리베이트가 20%라면 직접과 간접의 관계가 나뉩니다. 직접 15%, 간접 5%. 두 번째 수익은 우리가 이대를 초과했을 때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팀 보너스입니다. 저희 플랫폼에서는 기여도라고 부릅니다. 수수료의 기여도가 여러분이 해당하는 일정 비율에 도달하면 대리점이 됩니다. 명칭만 다를 뿐이죠. 대리점의 경우 저희는 총 7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A1, A2에서 최종 A7까지 각각 3%, 8%에서 최고 24%까지의 수수료 리베이트입니다.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초월 보너스와 통계 보너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수수료 분배 비율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배당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A2 이상의 대리점이 되면 저희 회사는 제공할 것입니다. 글로벌 배당의 5%를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5%의 배당은 여러분 팀의 거래 금액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 공여, 퍼블릭 도메인, 사역, 프라이빗 도메인 및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2가 되면 사실상 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셈입니다. A2 이상의 대리점이 되면 모두 회사의 주주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동으로 거래소를 차린 것과 같아서 글로벌 수수료 발생이 모두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진짜로 일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기관의 자금으로 돈을 쓰는 것이지 시장에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수수료 2배 페이백이든 홍보 수익이든 지급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 저희 플랫폼 코인으로 지급됩니다. 바로 우리 거래소의 얼굴인 이 토큰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공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토큰은 출시되면 즉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시 USDT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토큰 이코노미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 발행량은 100억 개입니다. 85% 소각, 10% 유동성 및 시장 인센티브, 5% 투자자 기관, 나머지 팀 배정은 0입니다. 저희 팀은 상당히 배포가 큽니다. 손에 쥔 칩, 물량이 없습니다. 전부 시장에 공급합니다. 100억 개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회사는 앞으로 무엇을 진행하느냐? 극단적인 디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2억 1천만 개로 줄입니다. 2억 1천만 개로요. 즉, 수량이 극단적으로 50배나 축소되는 것입니다. 50배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이런 중앙화 거래소 플랫폼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플랫폼 코인이기만 하면 그 상승 배수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백 배는 쉽게 올라갔고 심지어 바이낸스 거래소의 이 토큰은 프라이빗 세일 가격이 10센트였습니다. 작년에 최고 137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13,000배 넘게 올랐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치가 있으신가요? 다른 것들은 걸핏하면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안데르만은 어떨까요? 만약 우리의 수량이 극도로 50배 디플레이션 된다면 어떻게 디플레이션 되는 걸까요? 우선 저희에게는 계약풀이 있습니다. 매일 고정적으로 300만을 소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비즈니스인 바이백을 통한 소각이 있습니다.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수료와 오늘 플랫폼의 모든 수익의 70%를 바이백에 지정하여 사용하고 안데르만 코인으로 전환하여 블랙홀로 보냅니다. 여기에서 최대 40억 개를 소각하고 저쪽에서 45억 개, 합해서 85억 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사의 지속적인 공급 비즈니스 성장과 AI 비즈니스 및 2차 시장의 모든 수익을 그리고 전부 다시 바이백을 진행하여 우리의 디플레이션 값이 2억 1천만이 될 때까지 말이죠. 100억 개에서 2억 1천만 개로 디플레이션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디플레이션은 이 모든 데이터와 블랙홀 주소는 이미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확인해 보니 이미 15억 개에 육박했습니다. 즉, 소각된 안데르만 토큰이 이미 15억 개, 15억 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매우 큰 소각 메커니즘입니다.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안데르만의 다음 행보는 1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은 머지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100억 달러에 우리가 쉽게 도달할 수 있고 비교적 확실성이 높을까요? 그럼 우리와 같은 탈중앙화 유형의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퍼블릭 체인에서 현물 매칭을 지원하는 1.0 버전을 보겠습니다. 주피터 같은 것들, 팬케이크, 유니스왑 모두 주요 퍼블릭 체인에 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1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자랑했었습니다. 지금도 수십억 달러 규모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떠오르는 탈중앙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퍼 리퀴드 같은 것들인데 탈중앙화 선물을 하는 곳이고 아스탄 역시 그렇습니다. 이 하이퍼 리퀴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는 총 11명입니다. 7명은 기술을 담당하고 4명은 운영을 담당합니다. 설립자인 지프는 중국계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탈중앙화 선물거래소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중앙화 선물거래소들이 산도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제와 마지노선이 없기 때문이죠. 그쵸? 걸핏하면 랜선을 뽑고 가격을 조작하니까요. 그래서 그가 하이퍼리퀴드를 창립한 것입니다. 단숨에 시장의 검증을 받았죠. 그쵸? 올해, 바로 지난달에 최고 시가총액이 이미 얼마를 돌파했습니까? 750억 달러입니다. 이 데이터는 얼마 전의 것입니다. 590억 달러요. 그리고 아스타는 바이낸스가 투자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두 탈중앙화 선물 트랙은 우리 암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액션은 미니 트랙입니다. 밈코인 거래용인데 이 회사는 창립된 지 1년 남짓 되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도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측 트랙을 하는 폴리마켓도 있습니다. 현재 가치는 150억 달러입니다. 지금 월드컵 같은 것을 보면 이 거래소가 돈을 아주 잘 법니다. 예측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의 안주판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세분화된 트랙들은 1, 2년 내에 모두 100억 달러의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백억 달러의 가치평가까지도요. 그렇다면 저희 언더파이는 어떤 플랫폼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더파이는 모든 카테고리를 통합한 플랫폼입니다. 즉, 이러한 세분화된 트랙들, 오늘날 저희 언더파인 플랫폼에 모든 트랙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쵸? 현물 거래든, 탈중앙화 선물, 미니 거래든, 예측, 그리고 저희 RW 미국 주식 트랙까지 지금 다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희의 가치평가는 얼마일까요? 저희 총 발행량은 100억 개입니다. 현재 가격은 0.035달러 미만입니다. 즉, 저희의 현재 완전 희석 시가총액은 겨우 3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향후 저희 시가총액의 상승 공간이 크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0배만 가더라도 얼마만 하면 될까요? 20억, 30억 달러만 달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필연적이죠. 다만 이것이 다가오는 10월이 될지 아니면 연말이 될지 미니 불장이 오면 돌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배를 돌파하여 100억, 2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저는 100억, 200억 달러는 저희 회사가 현재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전 세계 최초의 통합 카테고리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아주 높은 확신을 가지고 100억에서 2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1200억 달러. 그렇다는 것은 저희 플랫폼 운영에 최소 100배의 상승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500억에서 600억 달러에 도달하려면 그것은 즉 플랫폼 코인의 시가총액을 200에서 300배로 키워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하죠. 그렇죠? 마치 중국 대륙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솥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한 입에 뚱뚱해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축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언더파인드가 트렌디한 트랙을 가고 있는 한 저희는 향후 반드시 1000억 달러 규모의 데카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왜 오늘 저희가 1000억 달러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업계의 화인 역사상 제가 방금 전에 자우창펑을 언급했듯이 자우창펑 맞죠? 이 바이낸스 거래소의 작년 최고 시가총액은 1800억 달러, 즉 1조 위안이 넘습니다. 위안화로요. 그리고 오늘날 그 자신도 말했습니다. 향후 바이낸스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탈중앙화 거래소 플랫폼 트랙뿐이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트랙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왜 저희 언더파인드의 이 토큰이 앞으로 나선형으로 상승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저희가 최근 출시한 스테이킹 마이닝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제네시스 노드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배구피스를 대략 확인해 보았는데 저희는 현재 제네시스 노드를 신청하신 분이 이미 62명에 달합니다. 그중 한 분은 생태계 파트너사인데 1억 4천만 개를 스테이킹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제네시스 노드는 최소 얼마의 코인을 스테이킹해야 할까요? 100만 개의 언더파인 토큰을 스테이킹해야 합니다. 100만 개의 언더파인 토큰을 스테이킹하는데 62명이 얼마를 스테이킹했을까요? 6,200만 개를 스테이킹했습니다. 여기에 생태계 파트너사의 1억 4천만 개를 더하면 이것만으로 벌써 2억 개입니다. 게다가 각 제네시스 노드에는 예금주들이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이율 60%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러한 일들이 여기 계신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께 좋은 일 아닐까요? 절대적으로 엄청난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고래들이 보유한 물량이 전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에 락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그는 그것을 120일 동안 통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호재입니다. 이것은
회사 전체로 보아도 매우 큰 호재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격 상승 논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토큰 가격이 어떻게 점점 더 높아지는지, 그리고 향후 모든 생태계 참여자들은 2차 시장의 고래들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창립 노드의 도전, 글로벌 탑 25위 진입, 심지어 저희 K맨 모 회사의 미래 지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이사회 의석까지요. 그러면 다들 분명히 기꺼이 도전하려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토큰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격 상승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많은 생태계와 많은 응용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향후 라이브 스트리밍 후원도 포함될 수 있고, 채팅에 모멘트 피드 기능을 오픈하고, 또한 엔트원 토큰으로 소비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호텔 예약이나 항공권 구매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것들 말이죠. 의식주, 모든 분야에서 엔트원 토큰을 통한 소비 응용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10월 전후로 많은 생태계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300에서 50개의 생태계. 현재는 6, 7개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생태계들은 모두 저희 엔트원 토큰과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토큰은 가치 상쇄에 사용되거나 수박되거나 아니면 수수료로 사용되겠죠. 모두 그 토큰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가격 상승 논리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큰 논리입니다.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5위에 상장했기 때문입니다. 안톤 토큰이 지금 이미 5위 보스의 합금 구역에 상장되지 않았나요? 현재 모든 토큰들은 현재 유동성은 예전처럼 돈만 내면 상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반드시 토큰 보유 주소가 있어야 하고, 거래량이 있어야 하고, 유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알파 구역이나 로켓 구역에 먼저 진입할 수 있고, 선물 거래와 현물 거래에 상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위 상장을 마치면 이어서 콘에 상장하고 G3 플러스 1에 상장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비온에 상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5억에서 6억 명의 기존 유저들이 저희 엔트원 플랫폼 토큰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쵸? 그러면 5위에 1억 2천만 명, BM에 3억 명 이상. 여기에 2, 3선 거래소들이 저희 토큰을 강제 상장할 것입니다. 즉, 올해 10월 이전에 글로벌 모든 탑티어 거래소에 저희는 전부 상장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저희 회사의 지분을 살 수 없으니, 그리고 토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 토큰은 무슨 토큰이지? 라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보니 언더리온 거래소에 이 토큰은 차세대 거래소를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기관과 VC들이 투자했구나. 심지어 블록체인 3대 고성능 퍼블릭 체인인 솔라나 재단조차도 몇 분도 투자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분을 살 수 없으니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언더원 플랫폼 토큰을 대량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언더원 토큰 시가총액의 상승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격 상승 논리입니다. 그럼 올해 저희의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난 반년 동안 언더원이 이뤄낸 소소한 성과들을 기준으로 먼저 왼쪽에 이 막대를 보시죠. 초록 기둥.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솔라나 인기 순위 글로벌 톱 1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수익은 우리의 가장 큰 경쟁사를 넘어섰습니다. 작년에는 그 미니 분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넘어섰을까요? 액션을 넘어섰습니다. 액션은 현재 가치가 100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현재 가치는 겨우 3억 조금 넘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수수료 수익, 이 수수료 수익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전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인터페이스 백엔드에 로그인해서 도구 모음에 이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구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제3자,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주로 통계입니다. 우리 플랫폼 수수료 수익의 실시간 상황. 단순히 저희 쪽만 통계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희와 같은 탈중앙화 덱스 10여 개도 통계냅니다.
그럼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자금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자금을 생성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 회사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가 없다면 기관들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죠. 그럼 이건 그냥 머니게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금을 생성하고 있고 게다가 사용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도 점점 더 많이 벌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관들도 더 많은 기관들이 투자할 것입니다. 그럼 미래에는 3년에서 5년 동안 걸게 됩니다. 미래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플랫폼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도구에서 최근 30일 이내 우리 플랫폼의 현재 수익은 얼마일까요? 16M, 단위는 달러입니다. 즉 1607만 달러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28일까지 현재 우리 플랫폼의 총수익은 1607만 달러로 1억 위안이 넘는 금액입니다. 최근 7일 수익은 3.75M, 즉 370만 달러입니다. 현재 이 1의 의미는 우리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 달 중앙화 14개 DEX 분야에서 우리가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솔라나 체인의 수수료 수익의 56.9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이 1.46B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각한 플랫폼 토큰입니다. 현재 이 B는 빌리언, 즉 10억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얼마나 소각했을까요? 14억 6천만 개를 소각했습니다. 14억 6천만 개. 이것은 최근 30일 동안의 소각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수수료 K라인 차트입니다. 이것은 소각 K라인 차트입니다. 이것은 분포도입니다. 수수료 분포도입니다. 현재 이 차트가 가장 직관적입니다. 아까 PPT로 보여드린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를 들어 현재 우리는 최근 30일 이내 수수료 수익에서 단기간에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의 평균과 매일의 최고치, 즉 우리가 30일 동안 하루 평균, 우리 플랫폼이 이미 53만 달러를 벌어들인 셈입니다. 매일 최고 10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수치는 얼마일까요? 단지 가입자 수 400만 명에 일일 활성 사용자 10만 명 이상일 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방대한 유동성이 우리 플랫폼에 연결됨에 따라 올해 말에는 사용자 수가 2천만, 3천만 명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일일 활성 사용자가 180만 명에 달할 때 우리는 하루에 50만, 60만 달러를 버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500만에서 600만 달러를 벌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이 플랫폼에서 함께 이 플랫폼을 위해 파일을 키우고 공생하며 윈윈하는 국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죠. 이것은 메일입니다. 메일이요. 보시면 이날 하루만 해도 100만 이상이 있네요. 수십만짜리도 있고 2, 30만, 40만에서 50만, 50만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거래 데이터 통계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시죠. 저희는 또한 전체 해커톤 대회의 SM 카테고리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스스로 쥐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저희는 앞으로 2, 3개월 후에 저희 소스 코드를 전 세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고 100% 소스 코드 오픈입니다. 그것은 또한 더 많은 자본이 저희 회사를 주목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보시죠. 저희는 OP 랍스터 사업도 론칭했습니다. 동시에 저희의 26년 전체 기관 투자 유치는 앞에서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니 여기서는 중복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저희의 새로운 라운드는 이 기관은 솔라나 재단이 추천해준 미국계 자본인 SGRI라는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기관들은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원까지 끌어와서 저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관의 인파워먼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전체 상장 프로세스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으니 중복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OKX의 점프 스타트 로켓 구역에 상장했을 때의 캡처 화면입니다. 그럼 이 케이맨 제도의 회사는 케이맨 회사를 저희가 오늘날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첫 번째 회사일까요? 보시다시피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앞서 성공한 회사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우선 허스키를 보시죠. 이것은 홍콩 기업으로 샤오펑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희처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 상장 벤치마킹 경로를 보시죠. 하스키 USE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185억 홍콩 달러. 그렇죠?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26배에 달하고 거의.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의 거래소이자 미국의 규제를 준수하는 규제 준수 트랙의 업계의 최고봉 천장입니다. 2021년에 이미 상장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120억 달러에 달했고 당시 PER은 거의 1090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인베이스에 투자했던 기관들은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죠.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럼 올해 이변이 없다면 올해 말 전에 OKX를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이 OKX 거래소가 중국 최대 거래소 역시 나스닥에 5회 상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ICE 그룹이 이미 2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업 가치는 약 2250억 달러에 달하며 올해 상장할 경우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언더파인드 플랫폼은 저희는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무엇일까요? 성공적이고 성숙한 벤치마킹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즉 2027년 3분기에 전체 패키지로 상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보통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왜 내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들은 다 털렸을까? 왜일까요? 우리가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에는 금융적 속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금융적 속성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틀림없이 거품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거품이 존재하죠. 만약 거품을 해지, 상쇄, 전이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마지막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닥을 깔아줘야 한다는 뜻이죠. 프로젝트 측이 자선 사업가일 리는 없으니까요. 결국 프로젝트 측이 수확하게 됩니다. 오늘날 엔드파인드 플랫폼이 홍보하는 과정에서 DD택시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200억, 300억을 태웠는데 그건 역시 거품이 있었죠. DD택시도 당시에 거품이 있지 않았나요? 200억, 300억. 결국 자본시장을 통해 1000억 시총으로 덮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엔드파인드는요? 우리에게도 거품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공역과 사역에서 돈을 태우며 가령 우리가 10억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우리의 거품이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 우리가 이 10억의 거품을 해지하고 전환할 수 있다면 그럼 이 10억은 결국 이윤이 되어 그런 다음 오늘 우리가 홍보하는 ANONE의 모든 커뮤니티로 흘러 들어가거나 혹은 사용자들의 손으로 가겠죠.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오늘 엔드파인드가 결국 내년 말에 상장해서 탈중앙화된 선두주자로서 1위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선두의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이 된다면 우리의 시가총액은 게다가 전 카테고리 애그리게이터라 다른 곳은 단일 분야임에도 방금 위에서 말했듯이 1, 2년 만에 다들 100억 달러, 심지어 수백억 달러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 카테고리 애그리게이터로서 100억 달러를 하는 것은 그리 과하지 않겠죠? 만약 우리가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면 내년 말에 그것은 우리가 초기에 태운 10억 달러의 거품을 우리가 해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비즈니스 폐쇄 루프를 형성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지분 경로입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요? 저희가 방금 말했듯이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지 않나요? 플랫폼 토큰이 이거 있죠.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토큰도 마찬가지로 시총 관리를 통해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요? 한쪽은 극단적인 50배 디플레이션이고
다른 한쪽은 시총 관리를 통해 50배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50 곱하기 50은 2500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비교적 이상적인 상태죠. 2500배. 그럼 그렇게 과장되게 말하지 말고 and one 플랫폼 토큰이 설령 FDV 완전 희석 시총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극단적인 50배의 디플레이션에만 의존해도 우리 토큰 가격을 50배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100억 시총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억 달러의 시총을요. 회사와 기관도 분명 손에 물량을 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초기에 이러한 거품들을 해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므로 엔드파인드가 지분 경로를 통하든 토큰 경로를 통하든 모두 완벽한 비즈니스 폐쇄 루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한 무리의 사람들로 하여금 설령 마지막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플랫폼은 최악의 경우에도 그를 2배로 나가게 해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엔드파인드를 홍보하는 자신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작년부터 올해 초반까지 홍보가 그토록 어려웠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이 일을 실현시켜서 폐쇄 루프를 형성하려는 것이니까요. 작년 처음 시작할 때 보시면 우리는 500유밖에 없었죠. 500유, 1000유인 사람들도 줄을 서야 했습니다. 한 사람당 최대 계정 2개였죠. 그쵸? 작년에 그래서 조기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홍보는 확실히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관의 투자 유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점차 개방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줄을 서야 합니다. 이는 기관이 계획적으로 돈을 태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처음부터 500만, 1000만을 들고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회사는 절대 일하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포인트와 막히는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홍보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덕적 해이가 없습니다. 데려온 파트너들 모두가 돈을 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대판에 참여한 시작부터 하루도 쉬지 않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이 플랫폼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2026년 전체 계획을 다시 보겠습니다. 올해는 해외 시장을 포함해서 집중할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요. 보시다시피 현재 우리는 중국식 이 커뮤니티 리더의 입금하에 우리는 이미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시장에 베트남, 그렇죠? 말레이시아를 포함해서 대만까지 거의 도처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이미 많은 회원들이 이탈리아 밀라노까지 개척했습니다. 그쵸? 유럽에서 올해 미카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우리는 유럽, EU 27개국 전역을 커버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닥터 준께서도 향후 해외 시장에서 도처에 꽃을 피우고 시장이 계속해서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해외 시장에 더 치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회사 정책도 해외로 쏠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플랫폼의 향후 은행업 레이아웃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대판의 전반적인 방식은 자체 수탁 지갑을 통하고 거기에 뉴뱅크를 더해 우리만의 디지털 화폐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전통적인 은행과 다릅니다. 이들이 하는 금융 업무는 대출 같은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존하느냐 하면 사용자에게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화폐 은행은 유럽에서 매우 발달해 있고 지금 이미 매우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디지털 화폐 은행 한 곳을 인수합병할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블록체인 탈중앙화 트랙 전 카테고리에서 선두적인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NT1 플랫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돈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W3 지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안전합니다. W3 지갑이요. 둘째로 우리는 1차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 기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셋째로 여기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소비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전체 링크를 연결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다행히도 이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은행의 카드,
우리 회사의 은행카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좋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용자 수가 2천만에서 3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에는 5천만에서 6천만 명, 내후년에는 1억에서 2억 명, 2030년에는 전 세계 사용자 설치 수가 5억에서 1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때가 되면 엔트원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1,000억 달러 가치의 유니콘 기업이 될 것입니다. 1,000억 달러입니다. 즉, 말하자면 오늘날 어떤 회사가 장기적인 계획이 없고 1,000억 달러의 꿈이 없는 회사라면 우리가 이런 회사를 따라다니면서 별 몇 개를 따고 싶고 달 하나를 따고 싶어 한다 한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쵸? 오직 1,0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즉 시가총액 1조 위안에 달하는 이런 회사라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회사에서 몇백만을 버는 것이 아주 정선적인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은 초기에 BIOE를 홍보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도 매년 여전히 몇백만의 수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건데요. 제가 창사에서 알게 된 한 동생의 친구의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낸스 거래소 백오피스의 한 수수료 페이백 보너스인데요. 즉, 이들이 바이낸스 대장으로서 분기마다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이것을 보세요. 여러분, 세실 수 있으신가요? 100만 달러가 넘어요. 이것이 바로 초기에 우리가 말하는 바이낸스 거래소를 홍보했던 사람들의 현재 생활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똑같은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왔기 때문이죠. 똑같이 2017년의 황금 같은 타이밍에 오늘 엔트원을 홍보할 기회가 여전히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잡을 수 있을지는 각자 개인의 이 느낌에 달려 있습니다. 깨달음이든 아니면 오늘 밤 제가 설명한 엔트원이 갈 미래의 이 트랙을 듣고 나서든 저는 결국 여러분이 엔톤이라는 플랫폼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공유는 대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이크를 저기 해외시장 리더이신 종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